자, 우리 두 번째 시간 문법 할게요. 자, 55페이지 잠깐 보자. 자, 숙제가 54페이지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55페이지 복합어에서 파생어 보이죠? 넘어가 보세요. 57페이지에서 복합어 중에 합성어 보입니까? 쌤이 얘기할 때는 바로바로 움직여줘. 재영아 빨리. 딴짓하고 한 박자씩 늦지 않다니까. 자, 그래서 57페이지에 합성어 보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숙제 내준 거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55페이지 펴놔주고 여기 가보자. 잘 들어주세요 여기. 자, 먼저 복합어 중에 우리가 파생어를 먼저 볼 거야. 잠깐 봐봐. 일단 단어는 단일어가 있었지 얘들아. 단일어. 그리고 뭐가 있었지? 복합어가 있었지. 특히 복합어는 뭐랑 뭐로 돼 있대요? 파생어랑 합성어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일단 우리가 파생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파생어의 개념의 별표. 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이게 나온 김에 그냥 이렇게 좀 써보자. 그러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는 뭐예요?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자,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는 합성어가 되고요. 자,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가 돼요. 자, 그리고 보자. 접사가 붙는 위치에 따라 접두 파생어. 그러면 접사가 뒤에 붙어요, 앞에 붙어요? 머리 두자가 써 있으니까 앞에 붙고, 자, 꼬리 밑자 뒤에 붙는 접밑 파생어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접두 파생어를 먼저 배울게. 접두 파생어 밑에 나와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접두 파생어의 별표 치자. 자, 어근 앞에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돼요. 자, 볼까? 맨, 군, 셋이, 휘, 치, 헛, 덧, 개.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일단은 암기하는 거는 천천히 암기하시고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 자, 보자. 첫 번째 맨 동그라미. 자, 맨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래. 근데 조심해야 돼. 자, 접사 중에서 저거는 접두사거든. 쟤 혼자서는 의미가 완성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쌤이 야, 맨 봐봐 하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 물론 내가 손가락 가르쳤기 때문이지. 맨 땅을 봐봐 해야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말 자체는 자, 접사니까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뜻이나 의미가 완성되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접사는 혼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쟤는 기생충이야. 알겠지? 숙주가 있어야 돼. 숙주가 어근이야. 알겠나? 자, 그럼 봐봐. 맨밥, 맨손, 맨땅, 맨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 맨은 뭐가 되는 거죠? 접두사야. 그래서 맨밥 같은 단어는 접두 파생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군 보자. 군. 자, 군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다는 거야. 군소리, 군말, 군살.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나 시. 매우 짙고 선명하기란 뜻이래. 새까맣다, 시꺼멓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이런 거래요. 자, 그 다음에 휘. 별표. 동사 앞, 형용사 앞 구분해야 돼요. 자, 동사 앞 마구 매우 심하게란 의미고 형용사 앞은 매우래. 비슷하네. 휘갈기다, 휘감다, 휘젓다. 마구 휘젓다, 매우 심하게 휘젓다. 알겠니? 자, 휘넓다, 휘둥그렇다. 매우 둥그렇다, 매우 넓다. 알겠니? 자, 그 다음 치. 자, 치는 위로 향하게 혹은 위로 올린대. 치뜨다. 뭘 치떠요? 눈깔 치뜨는 거 있잖아. 그치? 눈깔 치뜨다, 치솟다, 치받다 이런 거예요.
자, 헛 별표. 헛은 명사 앞과 동사 앞이 좀 다르대요. 명사 앞은 이유가 없는 보람 없는, 동사 앞은 보람 없이 또는 잘못이래. 한번 볼까? 헛수고, 헛소리, 헛일, 헛걸음. 이유 없는 소리, 보람 없는 걸음. 알겠니? 그 다음에 자, 동사 앞은 보람 없이 잘못. 자, 헛디디다, 헛돌다, 헛살다, 잘못 살다. 알겠니? 잘못 디뎠다, 잘못 돌았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덧도 별표. 덧은 명사 앞과 동사 앞이 좀 달라. 자, 명사 앞은 거듭된 겹쳐 신거나 있는, 동사 앞은 거듭 겹쳐인데, 자, 명사 앞에 덧니, 덧저고리, 덧버섯, 또는 우리 동사 앞은 덧대다, 덧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 동그라미, 야상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 일에, 개살구, 개떡.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맨군, 세시, 휘, 치, 헛, 덧, 개는 전부 다 어근 뒤에 있어,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를 접두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어근과 구별하기 어려운 접두사. 자, 심화라고 쓰세요. 자, 심화. 좀 어려울 때 나오는 부분이 여기다. 자, 잘 들어. 얘네 둘이 묶어보세요. 저 첫 번째 것도 겹이고 두 번째 것도 겹이야. 근데 봐봐. 이 겹은 명사 겹이고 이 겹은 접두사 겹이래. 그럼 봐볼래? 물체의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진 상태인데, 잘 봐. 창문이 겹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이 의로 밑줄 쳐봐. 이 의로 뭘까? 조사야. 품사가 의로는 조사야. 그러면 조사라는 품사는 보통 어디 뒤에 붙어? 체험 뒤에 붙잖아. 명사 체험 뒤에 붙잖아. 근데 밑에 볼래? 접두사 겹은 면이나 선 따위가 포개져 있는 뜻인데 겹 주머니야. 얘들아, 주머니가 조사야? 아니잖아. 주머니는 명사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요거 묶어주세요. 명사들과 접두사들이래. 자, 명사들은 평평하고 넓게 뜨인 땅으로서, 봐봐. 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자, 이 밑줄. 자, 요거 뭐예요? 조사예요. 들이 체언이잖아요. 자, 들은 야생으로 자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들은 들, 오리래. 칠판 봐봐. 오리, 조사야? 아니잖아, 명사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묶으세요, 또. 자, 세 번째는 명사 먹과 접두사 먹이래. 자, 명사 먹은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검은 물감이래. 하루 종일 먹을 갈았다. 을 밑줄. 자, 을 뭐예요? 조사예요. 목적격 조사. 자, 그리고 접두사 먹은 봐봐. 검은 빛깔의 뜻을 더한대. 먹, 구름. 알겠니? 검은 구름. 그러면 지금 저 세 개의 공통점 알겠어? 이 세 개의 공통점 보여? 그치? 명사 겹, 명사 들, 명사 먹은 다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가 다 붙어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이렇게 해서 접두사 겹, 들, 먹이랑 비교하는 거야. 됐나? 자, 그리고 내려갈게. 자, 내려가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그냥 외워야 돼. 여기는 암기야, 여러분들. 암기. 문법이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통하는 것도 있고요.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외워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봐봐. 동사 휘다, 접두사 휘야. 휘도록, 휘날리다, 휘감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죠? 그럼 이건 뜻이 좀 달라요. 봐볼래? 동사 휘다는 꼿꼿하던 물체가 구부러지다. 또는 그 물체를 구부린다. 그는 등이 휘도록 이랬다. 자, 접두사 휘는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야. 휘감다, 휘달리다. 그러면 뜻이 똑같아, 뜻이 달라? 뜻이 달라. 알겠니? 여기가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암기야. 이것도 형용사 늦다, 접두사 늦이야. 자, 형용사 늦다는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점심을 늦게 먹었다라는 소리겠죠? 늦은 점심을 먹었다. 늦다, 늦은. 그리고 접두사 늦은
늦은의 뜻을 더한대. 늦가을, 늦더위. 근데 가을과 더위는 그래도 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외워줘야 된다.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봤고 이제 우리 전미파생어를 갑니다. 여러분들 전미파생어. 접두사를 좀 봤으니까 이제 전미사를 가봅시다. 자, 전미사 잘 보세요. 일단은 별표. 자, 전미니까 어근 뒤에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야. 뒤야, 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잘 봐야 돼. 가로 1번에 별표 쳐봐. 어근에 뜻을 더하는 전미사래. 어떤 특정 어근에 어떠한 뜻을 더 플러스 해준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 가로 2번 봐봐. 여기 별표 3개. 여기 별표 3개. 두 번째는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래. 다시 두 번째는 뭐라고 얘들아? 품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뭐라 그랬지?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 또는 한정적 전미사. 그러면 요거 뭐라 그랬죠? 지배적 접사 또는 지배적 전미사라 그래요. 다시 어근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는 한정적 전미사라고 부르고요. 품사를 바꿔버리는 전미사는 지배적 접사 또는 지배적 전미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한정적 접사에 해당하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꾼쟁이 꾸러기 들림이래요. 꾼쟁이 꾸러기 들림이래. 볼까? 자, 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한대. 구경꾼, 춤꾼, 사기꾼, 사냥꾼. 그러면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춤꾼은 춤추는 사람. 자, 두 번째 쟁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데 특히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면서도 밑줄. 그런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를 때를 쓰기도 한대요. 조금 비하. 알겠니? 관상쟁이, 글쟁이, 그림쟁이. 야, 그림쟁이가 결국 뭐겠어? 화가 아니야? 만화가든 화가든 뭐든 예술가든 그걸 조금 비하하는 게 뭐라고? 그림쟁이. 그럼 글쟁이 뭐겠어요? 작가예요. 작가. 작가를 좀 비하해서 뭐야? 글쟁이. 야, 글이나 써 글쟁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에 와봐. 다시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고집쟁이. 뭐가 많은 사람이야? 고집 졸라 많은 사람. 겁쟁이. 뭐가 많은 사람이야? 겁. 떼쟁이. 떼가 많은 사람. 알겠니? 그래서 쟁이는 이렇게 의미가 두 개가 있다. 자, 그다음에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뜻 비슷하네요. 잠이 많은 사람 잠꾸러기,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꾸러기. 자, 그리고 저 들은 복수. 몇 명 이상? 2명 이상. 사람들, 학생들, 소식들. 그리고 님은 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명사 뒤에서 높임의 뜻을 더한대요. 높임 동그라미.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사다? 전미사. 근데 전미사면서도 뭐 하는 전미사다? 어근의 뜻을 플러스 해준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품사 교체. 자, 내려갑시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초집중하셔야 돼. 자, 딱 얘들아, 명사로 바꾸는 거 있지?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그리고 여기 부사로 바꾸면 써있지? 별표 3개 치세요. 형용사로 바꾸는 거랑 동사로 바꾸는 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 잘 안 나와. 주로 내는 거 뭘까요, 여러분들? 명사, 부사야. 그럼 잘 봐. 명사로 바꾸는 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들어.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해. 그럼 부사로 교체시키는 거 뭐라 그럴까?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해. 알겠지? 자, 봐봅시다. 첫 번째 명사로 바꾸는 거 개가 있대요. 자, 개 체크하세요. 덥게 지우개지? 원래 덥게에서 덥이 뭐겠어? 덥다야. 덥은 어간이자 어근이야. 그 뒤에 어미 달을 지우고 뭐로 바꾼 거야?
개라고 하는 접사를 붙인 거야. 한번 이건 보여줄게. 내가 봐봐. 예를 들어 더 플러스 자 여기에 뭐라고 얘들아? 어간이자 뭐가 된다고? 어근이 돼. 알겠니? 일단 형용사나 동사는 어간 어미로 돼 있잖아. 됐어? 그리고 형용사 동사를 또 포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근이야. 됐지? 그래서 이 덥은 어간이자 어근이 되거든. 그러면 뒤에 이제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미가 아니고 얘들아 어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개라고 하는 뭘 쓴다면 접사를 쓴다면 알겠지? 원래는 어미가 들어가야 되지만 어미를 빼버리고 개라고 하는 미사이자 접사를 쓴다면 이게 품사가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명사가 돼버린 거야. 알겠니? 원래 명사가 아니거든. 원래 덥다라는 거는 명사가 아니라고. 근데 이 개라고 하는 정미사를 씀으로써 품사가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덥게 그 다음에 지우개. 원래는 지우가 뭐겠어요? 지우다예요. 지우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음 받침 혹은 음이래. 자, 체크. 자, 잠도 원래는 뭐겠어요? 기본형이 잠. 자다야. 자다. 그러면 자다에서 다라는 어미를 지우고 접사 뭘 붙인 거야? 미음 받침을 쓰면 잠이 돼버려요. 자, 웃음, 믿음 각각 뭐겠어요? 웃다, 믿다야. 그래서 어미 다를 지워버리고 음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버리면 품사가 뭐가 돼버린 거야?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기입니다. 기. 자, 기 체크. 자, 읽기, 쓰기. 자, 읽기도 뭐겠어요? 읽다. 쓰기는요? 쓰다. 뒤에 여러분들 기자를 붙인 거지. 자, 뭐도 있는 줄 알아? 달리기. 달리기도 원래 달리다야. 그러면 달리다에서 달리 뒤에 뭘 붙인 거야? 기를 붙이면 명사가 돼버린 거야. 이해가? 자,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얘들아? 개, 미음, 기를 뭐라 한다?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해. 됐습니까? 개김 이렇게 해도 돼요. 개기름 알겠어요? 개김 개기 미음 음이잖아. 그러니까 개기음 됐나? 칠판 얘들아 나봐봐. 개기음이 무슨 파생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야.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볼게. 자, 부사 파생 전미사 볼게. 자, 첫 번째 뭐 써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써있어요? 이 써있지? 체크. 원래 높이에서 높자가 뭐겠습니까? 높다야. 그러면 다라는 어미를 지우고 부사 파생 전미사 이를 붙여버리면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날다. 높이 날았다. 그러면 날다 날았다는 용언이야.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게 뭐야? 부사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깨끗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끗이. 자, 깨끗 뒤에다가 이를 붙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희입니다. 이희. 자, 조용도 원래는 조용하다겠죠? 거기에 희를 붙임으로써 자 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개기음 이희. 알겠어요? 개기음 이희. 자, 두 개가 각각 명사 파생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묶어주시고 심화 잘 안 내니까 심화 읽어볼게. 첫 번째 형용사로 바꾸는 거는 스럽다래. 어른스럽다, 장난스럽다. 어른은 원래 명사 아니겠냐? 그럼 명사인 어른 뒤에다 스럽다를 붙여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장난스럽다. 장난도 원래 여러분들 품사가 뭐겠어요? 명사야. 명사이자 어근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그 뒤에 스럽다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하다입니다. 친절도 뭐겠어요 여러분들? 친절도 원래 뭐야? 명사야 얘들아. 친절도 명사이자 어근이라고. 그 뒤에 뭐를 붙이면 하다자를 붙여버리면 자 뭐가 되는 거야? 품사가 뭐가 돼버려요? 형용사로 바꿔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답다. 정답다, 꽃답다. 그래서 스럽다, 하다, 답다는 뭐로 바꾸는 전미사다 여러분들? 형용사로 바꾸는 전미사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이것도 하다가 나왔고 거리다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사랑하다, 공부하다 마찬가지 까불거리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명사였던 것을 뭐로 바꾼다? 동사로 바꾸는 전미사가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명사 파생 전미사랑 부사 파생 전미사 두 개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다. 알겠지? 자, 넘겨보세요. 자, 57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파생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합성어 들어가야지, 합성어. 자, 파생어를 봤으니까 이제 합성어 들어가 보자고. 자, 보세요. 합성어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별표 치시고. 둘 이상의 어근이야. 그럼 여기다가 얘들아 뭐 써줘야 돼? 접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합성어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접사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접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소나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소 플러스 나무예요. 그럼 뭐야? 소는 그 음매소잖아요. 그죠? 원래는 얘들아 원래는 뭐였대? 솔이었대. 원래는 솔. 그리고 나무였대. 그래서 솔 플러스 나무가 되는데 자 자연스럽게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서 뭐가 탈락했대? 리을이 탈락해버렸대요. 그래서 무슨 나무가 된 거야, 여러분들? 소나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자 나뭇잎 있죠? 자 나무라는 어근과 잎이라는 어근이 결합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사이시옷 배웠어. 저거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뭐야? 나무잎이야? 아니잖아. 나뭇잎. 그러면 니은 두 번 덧나죠. 그럴 경우에는 사이에다가 뭐 붙인다 그랬어요? 시옷 받침을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나뭇잎이 돼서 사이시옷 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합성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알겠지? 자 내려가 보면 자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분류입니다. 자 보세요.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분류래요. 자 여기 통사적 합성어 별표치입니다. 여기 잘 들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한번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쉬워지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 자 봐봐 이게 뭔 뜻인지 봐보자.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밑줄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단어래. 다시 통사적 합성어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단어래. 알겠니? 자 그럼 예를 들어 써있네 밑에. 봐봐. 힘이 들다 이렇게 나와있어 일단. 그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명사이자 바로 어근이 돼요.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들다라는 거는 뭐예요? 품사가 동사이자 어근이 됩니다. 왜? 힘도 실질적 의미가 있고 들다도 의미가 있어요. 됐나?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사가 생략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야.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으니까. 알겠니? 접두사야? 그럴 수 없죠. 왜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있잖아.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야. 가로치고 써 일단 합성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 가보자 이제.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통사적 합성어야.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갖고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해봐. 자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거라 그랬어. 자 여러분들 요거 먼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품사 중에 관형사랑 부사가 있어요. 이 관형사 부사를 합쳐서 무슨 언이라 그러죠? 수식언이라 그래요. 오케이? 뒤에 있는 말을 뭐 해준다는 거야? 수식, 꾸며준다는 거야. 그러면 주로 관형사가 수식해주는 거, 관형사가 꾸며주는 거는 뭐예요? 주로 뭐라고요? 체언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 알겠니? 그러면 부사가 주로야 얘들아. 주로 꾸며주는 건 뭘까? 용언이야. 동사, 형용사. 알겠지?
물론 부사는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 하지만 부사가 주로 꾸미는 거는 동사, 형용사, 용언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게 우리말의 일반적인 거야. 됐지? 이제 가보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별표. 별표는 잘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는 체연인 명사와 체연인 명사의 결합이래. 자, 밤과 낮 합쳐서 뭐라 그래요? 밤낮이라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어는 뭐다? 통사적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관형사 체연. 아, 존나 나왔다. 체연을 주로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죠? 관형사. 그래서 첫 사랑, 사랑이라는 명사를 첫이 꾸며주고 있잖아. 첫사랑도 있지만 끝난 사랑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옛사랑도 있고. 자, 새해, 해라고 하는 명사를 새가 꾸며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거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부사 별표. 자, 부사는 주로 뭘 꾸미죠? 용어를 꾸미지만 부사가 부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리저리. 절이라고 하는 부사를 이리가 꾸미고 있고요. 자, 곧잘. 잘이라고 하는 부사를 곧이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연 명사 플러스 조사생략 용언입니다. 볼까요? 원래는 낯이 설다, 본을 봤다 거든. 오케이? 근데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면서 조사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자, 낯설다. 여기 가운데 사실 뭐가 있어 얘들아? 조사가 있고 본봤다 할 때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원래 조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두 개 단어가 결합되면서 낯설다 본봤다로 조사가 생략된 거야. 밑줄만 쳐놔. 자, 그다음에 가로 5번의 별표죠. 중요한 거. 자, 용어를 주로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죠? 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꾸며주는 게 뭐라는 거야? 잘. 그래서 두 개 결합되면 잘하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 가로 6, 7번 묶어볼래? 가로 6, 7번 묶어보세요. 자, 잘 봐. 어렵지 않아. 봐봐.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체연 명사래. 자, 여러분들 요거 가운데 것만 이렇게 별표 쳐봐. 요거 관형사형 어미. 자, 이제 봐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쓸 사람은 혹시라도 쓸 사람은 여기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참고해가지고 써볼게요. 자, 우리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자, 뭐하고 또 뭐로 되어 있죠?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미의 종류는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되게 여러 개예요. 되게 많아요. 선어말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저기 써있는 무슨 어미 얘들아?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 오케이? 그러면 이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어미 중에 관형사형, 이게 생략된 거야 얘들아. 전성어미라 그래.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 전성자를 쓰기도 하고 전성자를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성은 뭐의 줄임말일까? 헤이, 전성자는 뭐의 줄임말일까? 성질을 전환시킨다. 그러면 전성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할을 하게 한다 이거야. 역할. 잘 봐봐. 자, 여기까지 썼으면 봐봐. 얘들아, 어간어미로 되어 있는 거는 뭐야?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지. 근데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는 관형사형 어미를 쓰게 되면 이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고? 무슨 역할? 관형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다만 조심할 점, 뭐가 교체되는 건 아닐까? 이걸 쓴다 그래서 뭐가 교체되는 건 아닐까? 야,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장을 하고 다녀. 근다고 내가 성별이 여자가 되니? 자, 이런 소리를 내가 왜 한 거야? 그렇다 해서 뭐가 교체되는 건 아니라고? 품사가 교체된 건 아니라고 얘들아.
관형사형 어미를 쓴다고 해서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에서 관형사로 바뀌는 건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가 뭐 있나 보자. 봐봐. 니은, 리을, 는, 던이야.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나중에 외워주셔야 돼. 지금 봐봐. 자, 크다에서 크가 어간이죠. 자, 칠판 보세요. 크다에서 크가 어간이죠. 그리고 니은은 어미죠. 근데 무슨 어미야? 빨리. 전성.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그러면 큰이 되지 않아? 그러면 큰이 되면서 뭐를 꾸며주고 있지? 뒤에 뭘 꾸며주고 있어? 집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집은 명사잖아. 채연이잖아. 채연을 꾸며주는 게 무슨 사가 있어? 관형사잖아. 맞나?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야. 또 볼까? 보도 원래 뭐겠어요, 여러분들? 보다겠지? 그럼 보는 어간이야. 그러면 보어간 뒤에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이면 볼거리. 거리를 꾸며주고 있는 게 뭐야, 얘들아? 볼이야, 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된 거예요. 자, 굿도 뭐겠어요, 여러분들? 굿다죠? 그러면 굿 뒤에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음으로써 살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굳은 살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야.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겠어? 품사가 바뀐 게 아니고 관형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연결어미 아어래. 별표. 이건 쉽잖아, 얘들아. 연결어미 아어에 용언이 붙는데. 봐볼까? 자, 돌다에서 돌어간에 아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붙어서 도라, 용언, 보다. 알겠지? 그래서 도라보다라는 합성어 만들어졌고, 자, 벗다. 벗 뒤에 연결어미 어가 붙어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용언이 붙었죠? 그래서 벗어나다가 됐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개는 어미 붙는 거야. 어미. 자, 여기까지가 무슨적 합성어라고 얘들아? 통사적 합성어래. 자, 그러면 이제 비통사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비통사를 봐봅시다, 여러분들. 비통사 봅니다. 자, 비통사의 별표 3개 칩니다. 자, 비통사의 별표 3개 치세요. 통사적의 반대겠지? 자, 봅시다.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밑줄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이나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별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래. 그래서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볼록, 거울 나와 있지. 볼록이 뭐라고 써 있어? 품사 뭐라고 써 있어? 볼록이. 저 빨리 봐봐. 볼록이 뭐로 돼 있니? 부사. 거울은요? 명사. 주로 명사인 체연을 꾸며주는 게 뭐라 그랬지? 관형사. 부사는 연들 주로 뭘 꾸며? 용언이잖아. 그러면 저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가로치고 쓰세요. 일반적 X.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야, 얘들아. 이해가? 그래서 그런 걸 비통사라고 하는 거야. 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걸 뭐란다고? 통사적이지 않다. 비통사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개 나왔죠? 자,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1번의 별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부사가 체연을 수식할 때야. 뾰족 구두, 산들 바람 이런 거래요. 자, 다시 부사가 체연 명사를 수식할 때. 원래 체연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다 아니면 관형사다? 관형사다. 그걸 이해하라고 일단. 뾰족 구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지금. 그치? 일단 큰 개념을 먼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용언. 어간 뒤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야? 어미. 어간 뒤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야? 어미지. 맞아? 근데 여기 잘 보면 연결 어미가 어떻게 됐대, 여러분들? 생략됐대, 별표. 그럼 이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저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은 결합이라고요. 됐어?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결합될 때 봐봐. 원래는 뛰어놀다가 원래 맞아. 열고 닫다가 맞다고. 근데 뛰놀다 열 닫다라고 하는 합성어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그래서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용언의 어간 뒤에 봐봐. 어간 뒤에는 뭐가 들어가? 어미가 들어가지. 얘들아, 보통 체언을 꾸며주는 게 무슨 사라 있지? 관형사야잉? 일로 와봐. 그러면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돼서 이 관형사형 어미가 뒤에 뭐를 꾸며주니? 체언 명사를 꾸며주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기도 한데? 어떻게 되기도 한데? 생략되기도 한데. 알겠니? 그러면 이것도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알겠지? 되십니까? 자, 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남자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거, 비비크림 뭐 이런 거 바르고 다니는 게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죠?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반에,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을까였어요. 그리고 그 한두 명도 어땠을까? 애들이 쳐다볼 때 친색 이랬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시대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남자 이렇게 막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원래 봐봐. 어간 뒤에는 어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어간 뒤에 마찬가지로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략됐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저게 여러분들 문법상 잘못된 단어는 또 아니라는 거야. 자, 봐봐. 원래는 잘 봐, 얘들아. 우리 제육덮밥, 낙지덮밥 알지? 원래는 덮은 밥, 접는 칼이래, 원래는. 근데 덮은 밥에서 은이라고 하는 연결어미, 다시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돼도 문법상 어떻게 된다는 거야? 허용해준다는 거야. 하지만 저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은 말이야. 그래서 비통사라고 하는 겁니다. 덮밥, 접칼. 됐지?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심화 쓰세요. 잘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심화. 비자립적 어근 플러스 체언 명사가 있대. 자,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비자립적 어근이란 부슬거리다의 부술과 같이 어근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기생하는 어근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보면 부슬 플러스 비 보여요? 됐습니까? 이 부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자립적 어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냥 부슬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부슬비 나오면 뭐다? 비자립적 어근이랑 바로 체언이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묶어주세요. 여기 묶으시고 이렇게 묶어주고 뭐라고 쓰면 돼? 비통사적 합성어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리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의 결합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하면 돼.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하고 빨리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두 번째는 어근의 의미관계에 따른 분류래. 어근의 의미관계. 요렇게 세 개입니다. 봐봐요. 첫 번째 대등합성어, 대등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결합돼서 합성어 만들어질 때 앞에 말과 뒤에, 그러니까 앞에 어근과 뒤에 어근의 의미가 어때? 똑같이 위치가 대등하다는 거야. 자, 볼래? 어근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합성어로 논밭. 그다음에 오다 가다 오가다. 오케이? 뭐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자, 근데 종속합성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자, 종속합성어는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을 의미상 꾸며주고 수식하는 거래. 잘 볼래? 쇠못. 이거는 두 개가 대등할 수가 없어. 철로 쇠로 된 못이라는 거야. 못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야. 알겠니? 이해가? 근데 어떤 못인 거야? 뭐로 된 못인 거야? 쇠로 된 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왜냐면 못도 플라스틱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 동그라미. 융합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할 때 각 어근이 밑줄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가 된대.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 볼래? 자, 큰 집은 크다와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돼서 자, 큰이 됐습니다. 큰. 자, 큰 집 할 때 이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일까? 아니래요. 봐보세요. 큰 띄고 집이라 붙여서 큰 집 있지. 이건 달라. 알겠어? 큰 띄고 집은 합성어가 아니야. 왜냐면 띄어쓰기를 했잖아. 관형사야. 그리고 뭐예요? 그냥 명사야. 그러면 이거는 크기가 큰 집이에요. 근데 저 봐봐. 크다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돼서 집이라고 하는 체형과 결합되면 붙여쓰기 큰 집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합성어가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어? 이거는 합성어야. 그러면 이거 의미는 뭘까? 크기가 큰 집일까? 아니야. 뭘 것 같아? 첫째 집이야? 둘째 집이야? 첫째 집이야. 알겠나? 네, 요새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이거 어르신들이 써요. 큰 집. 집안에 누가? 마지가 사는 집. 오케이? 그러면 크다를 변형시킨 큰과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서 합성어가 만들어졌을 때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새로운 의미가 생겼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융합 합성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는 56페이지 풀어오시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58페이지 풀어오세요. 58페이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해 주시라는 거예요. 56페이지, 58페이지. 자, 그리고 54페이지 펴가지고 요거 빨리 하고 한번 끊고 가자. 자, 빨리 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자, 해보자. 54페이지 1번. 첫 번째 1번에 뭐 들어가야 되니? 단일어. 기억에다가 단일어. 자, 니은에다가 뭐 들어야 돼? 파생어야. 파생어 얘들아. 자, 그다음에 2번.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뭐라 하죠? 단일어. 3번. 돌 플러스 다리죠. 돌도 어근이고 다리도 어근입니다. 그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뭐라고 합니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4번.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해야만 복합어가 만들어진다. 일단 4번 문제 별표 치시고 일단 X예요. 왜 틀렸을까? 자, 얘들아 봐. 복합어는 합성어도 있고 파생어도 있어. 근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고, 그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접사는 실질적 의미가 있나요? 접사는 다른 거에 기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접사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 형태소야. 알겠니?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면 어근이 결합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합성어가 만들어지지만 형식 형태소인 접사랑 실질 형태소인 어근이 결합하면 파생어가 만들어지잖아. 파생어도 복합어의 종류 중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지. 이해갔지? 5번.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맞죠? 자, 6번 별표. 자,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 밑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질 형태소는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써놔. 어근. 옆에 형식 형태소 밑줄.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뭘 말하는 거야? 접사.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복합어 중에서 무슨 어? 파생어. 그래서 동그라미. 자, 7번. 자, 얘들아. 접사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지. 그러면 7번의 접사는 접두사야, 접미사야? 접미사야. 그러면 접두사 고르면 몇 번일까? 1번이야. 군살에서 군자가 오늘 배웠잖아. 군자가 접두사야.
그러면 정미사 동그라미 쳐볼까? 2번에 나무꾼의 꾼 동그라미, 3번 부채질의 질 동그라미, 자 4번에 웃음 옆에 동그라미, 자 5번에 멋쟁이의 뭐 동그라미 차례? 쟁이 동그라미, 쟁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게 다 정미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단일어 4개 뭐예요? 바다, 하늘, 구름, 민들레. 됐어 여기까지? 바다, 하늘, 구름, 민들레. 자 그러면 복합어 말고 합성어부터 골라볼게. 어근과 어근의 결합 합성어 3개 뭐야? 선수의 물고기 달빛, 물고기, 손수레야. 달 플러스 빛, 물 플러스 고기, 손 플러스 수레야. 알겠냐? 자 그러면 파생어는 뭐야? 개살구야. 그러면 개살구 할 때 개자가 뭐야? 접두사야. 알겠니? 야생 상태. 됐어요? 볼품이 없는 그런 뜻이라고. 개. 그러면 우리가 합성어랑 파생어를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복합어라 그랬죠? 그러면 가로 1번 복합어에 4개 다 쓰면 돼요. 4개. 그죠? 물고기, 손수레, 개살구, 달빛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옆에 10번 가보자. 자 10번,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근. 자 어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다른 형태소에 기대지 않고서도 쓰일 수 있다. 11번의 형태소. 자 접사 중에서 어근의 앞에 머리에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접두사. 자 13번, 어근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접사를 뭐라 한다? 접미사. 14번, 접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맞지? 얘 기생충이야. 자 그 다음, 새파랗다의 새는 어근의 품사를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꾼다. 여러분들 품사 교체는요 접두사가 아니고 무슨 사야? 접미사예요. 접두사는 품사 교체 기능이 없어요. 자 15번에 X야. X야. 16번, 어근에 일정한 의미만을 더할 뿐 품사를 바꾸지 않은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X. 지배적 접사가 아니고 뭐 들어갈까? 한자로 시작해. 한정적 접사야. 한정적 접사야. 한정적 접사. 그러면 17번 별표, 가리개.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가리 플러스 개야. 맞니? 그러면 가리는 어간이자 어근이야. 여기다가 전미사 개를 붙였지? 그러면 용언이 뭐로 바뀌어버린 거야?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됐나? 그럼 이거는 무슨 교체를 했어요? 품사 교체를 했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라 그래. 자, 품사 교체의 기능이 있는 게 뭐다? 지배적 접사라 그래요. 그래서 X다. 자, 마지막입니다. 18번. 논밭 어떻게 하면 돼요? 논 플러스 밭이야 얘들아. 자, 논 플러스 밭이야. 그러면 논은 뭐야? 어근이야. 밭은 뭐야? 어근이야. 넘어갑니다. 자, 19번. 이거 잘 봐봐. 이건 설명해 줄게. 이거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잠깐만. 이거 어렵지 않았니? 옆에 자, 하여튼 봐. 이게 원래는 9 플러스 2야 얘들아. 9 플러스 2야. 9이. 그러니까 9이의 원형은 굽다야. 굽다. 알겠죠? 그러면 고기를 굽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간이자 뭐가 돼? 어간이자 어근이 돼. 그리고 이는 뭐겠어? 어쨌든 뭐야?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야. 정확히 말하면 전미사가 되죠. 전미사.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비읍이 생략된대. 왜냐면 발음해봐. 굽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비읍이 생략되면서 뭐가 된 거야? 구이가 돼버린 거야. 구이. 알겠지? 자, 그래서 9 플러스 2야. 9 플러스 2에서 9은 접사, 미안합니다. 9은 어근이고 2가 뭐다? 접미사다. 접사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건 쉬워. 헛수고. 헛이 뭐겠어? 접두사야. 접사 중 접두사. 접사 중 접두사. 그리고 플러스 수고는 어근이다. 헛 플러스 수고야. 헛 플러스 수고. 헛은 접사, 수고는 어근. 자, 심술쟁이는 아까 했다.
심술은 뭐였니 얘들아? 어근. 쟁이는 뭐야? 접사. 특히 접미사가 되는 거죠. 자, 일찍이. 자, 일찍이 별표.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일찍. 일찍 어근. 그리고 플러스 이 접사. 일찍은 부사야. 거기다가 접미사 이를 붙임으로써 부사의 뜻을 더했다고 표현해. 알겠니? 자, 그다음에 23번.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음 플러스 것이야. 마음 플러스 것. 그럼 마음은 어근이고 것은 뭐겠어? 접사야. 접미사 접사. 자, 24번 들고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 플러스 고양이야. 들 플러스 고양이. 들은 접두사고 고양이는 어근입니다. 됐습니까? 자, 숙제 잘 해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우리 비문학 합시다.